이제 문제가 기존에 가입을 한 조합원 분들께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탈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셨다가 불확실한 사업성 때문에 탈퇴를 해야 할지 아니면 투자다 생각하고 몇 년 묵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것이 이제 고위험, 고수익의 형태를 가진 공동구매라는 투자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까지 성공하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사업 중단에 이르는 조합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최근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한 달까지는 임의로 내가 가입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문제가 기존에 가입을 한 조합원 분들께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탈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탈퇴가 가능하더라도 적게는 업무 대행비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을 위약금 형식으로 떼어내고 돌려주기 때문에 그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 탈퇴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성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 책임을 이제 탈퇴하시려는 조합원분들한테 전가하고 있는 형태인 것이죠. 네. 오늘은 주택법의 정보공개 요청권을 활용해서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탈퇴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승소를 통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으신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은 뭔가 사업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돈 내라고 하는 즉 분담금 납입 요청만 계속 받게 되면은 내 조합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면서 탈퇴를 고려하시게 됩니다. 네. 근데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탈퇴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탈퇴와 더불어 낸 돈 전부를 돌려받으려면 계약 당시에 어떤 조합의 위법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귀책 사유를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입증이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는 업무대행사라는 회사랑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택조합의 몇몇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이제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반 조합원분들은 내 조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 재건축처럼 한 동네 분들이 조합원이면 의견 교류가 활발해서 결속력도 강해지고 조합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역주택조합에 비해서 잘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사실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속력도 약하고 조합의 어떤 문제점을 어느 분이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 간에 이게 정보 교류가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러한 지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법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겠다 라고 해서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걸 명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주택법 제12조와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그러니까 보통 추진위원장이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여해서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제가 된 이 판결의 조합은 과연 정보공개 요청에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네, 이 사건의 원고인 조합원은 이제 가입하신 지가 이제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저희를 통해 정보 공개, 사업 진행에 대한 현황 및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조합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안 했어요. 조합은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원 명부라거나 사업 진행 현황, 토지 확보 현황, 기타 자금 상황 이런 것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그 조합의 귀책 사유를 가지고 저희는 탈퇴 및 납입한 금원 전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구체적인 주장은 어떻게 들어갔었나요? 네, 그 조합원인 원고와 피고 조합의 관계는 이제 상호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계속적인 계약 관계, 즉 위임인과 수임인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이런 요구할 권리는 본질적이고 조합원의 본질적이고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조합의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 가입 계약을 위법하고 이 사건 계약은 해제 내지 취소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즉 조합은 자신의 업무를 하는 거기도 하지만 조합원으로부터 이렇게 위임받아서 업무를 그렇죠. 수행하는 것이니까 네. 당연히 조합 사업에 당장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대부분의 정보는 우리 조합원님들께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된다라는 네. 입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간혹 조합에서는 좀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법 해석을 아마 잘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합 구성원 명부와 관련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니까 조합원의 연락처에 대해서는 연락 복사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뭐 조합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는 개인 정보가 맞습니다. 다만 그 정보 공개 청구의 목적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목적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조합원분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뭔가 해결책을 어떻게 타개해 보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다면 주택법이 정하는 열람 등사의 대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처럼 그 조합원은 그 누구나 조합 사업과 관련해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할 것과 열람 복사를 조합에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잘 활용하셔서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불어 조합이 정보를 공개해주거나 열람 복사를 해줄 때도 그 내용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주택법에서는 거짓으로 이제 내용을 공개한 이제 임원들이나 추진위원들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하도록 따로 이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에 응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조합원의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그 조합이 이행하지 않자 그에 따른 계약 해제 탈퇴 소송을 저희가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주제에 관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